유튜브 채널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방법.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띄운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서 파워포인트는 띄우시고 여기 디자인 탭 있죠? 디자인 탭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에다 사용자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너비를 67.733cm 67.733cm 67.733 그 다음에 높이를 38.1cm 38.1cm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시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입에 가서 네모 네모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대충 하나 그리세요. 그려 가지고 여기 서식에 가서 높이 있죠. 높이를 11.192 여기 높이에다가 11. 얼마? 192 그 다음에 너비는 똑같아야 되겠죠. 너비는 얼마? 67.733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럼 갖다가 넣으시면 되고 중앙에 맞추시면 돼요. 중앙에 센터에 맞추시면 되고 그 요거를 컨트롤 D 해가지고 더 만든 다음에 여기 높이는 똑같고 너비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너비만 49.08 49.08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맞죠? 이것도 같이 센터만 맞춰주시면 돼요. 센터. 요거는 타블릿. 색깔 좀 바꿔볼까요?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색깔을 딴 걸로 바꿔보죠. 이렇게. 이건 타블렛용이 되는 거고 또 요거 갖다가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여기 모바일이니까 요거는 40.9cm 40.9cm로 40.9cm로 바꿔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센터만 맞춰주시면 돼요. 센터. 그러면은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맞게 디자인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센터만 맞춰주면 되죠. 센터는 어떻게 맞추죠? 여기 서식에 가면 정렬 있죠? 맞춤 눌러가지고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은 요 크게 딱 나오죠. 그럼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면 돼요. 디자인 다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여기 성공회 대학교에서 여기 파일 형식 보이시죠? 파일 형식에서 여기 PNG나 JPG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채널 커버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모든 슬라이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만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은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유튜브로 가신 다음에 여기 내 동영상이 있죠. 내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아까 만든 거 있죠? 만든 거를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석공회 대학교에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죠. 수정한 날짜 채널 커버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만든 거. 그래서
취소.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어서 썸네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썸네일은 유튜브 동영상을 눌러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간판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장 크기는 1280에 72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썸네일은 유튜브를 다른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저는 키라고 얘기하거든요. 키 이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은 썸네일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토샵으로 만들어요. 근데 저는 포토샵보다는 파워포인트를 권장을 해요. 파워포인트가 생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는 한번 만들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만든 거 수정도 되게 쉽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썸네일을 만들 때 포토스케이프보다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라 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띄우신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 있죠, 여기서 와이드 스크린 16대 9를 지정하면은 이게 1280에 72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입에 들어가셔가지고 도형으로 가셔서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끝에서 끝에까지 들어가는 박스를 하나 그려주시고, 색깔이 별로니까 색깔을 좀 이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띄게 하려면 노란색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채우기에서 노란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노란색. 그 다음에 이 선은 선 없음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만약에 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를 넣고 싶다 하면 여기서 선 넣어주면 돼요. 실선 해가지고 흰색으로 너비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너비 키워주시면 박스가 있는 그런 썸네일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사선 하나 거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배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쵸? 클릭해 가지고 사선 이렇게 딱 짠. 왜 이리로 갔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색을 또 흰색으로 넣어가지고 또 키워주시면은 여기다가 글자 쓰면 되겠죠? 글자 삽입 눌러서 키워주시고 폰트 바꿔주시고 선택하고 텍스트 효과 넣어서 텍스트에 네온을 집어넣겠다, 그렇죠? 하면서 글자 키워주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착한 교육 연구소 박경호 교수. 그래서 글자 폰트 바꿔주시면 되고요. 뭐 서식에서 윤곽선 텍스트 효과 네온, 여기다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넣어주면 되겠죠. 삽입 그림 디바이스에서 다 됐다. 뭐 여기는 좀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다, 여기는 뭐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다, 만드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다 했으니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성공회 대학교, 여기서 뭘로 하랬어요? JPG나 PNG로 하라고 했죠. 현재 슬라이드 하면 저장이 되죠. 썸네일 올리는 방법은 영상 선택하고 이어서 수정에 들어가서 여기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있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썸네일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기 저장 누르시면은 요걸로 썸네일이 딱 뜹니다. 이렇게 이어서 영상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영상 업로드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본인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만들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기 누르시면은 동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다 제목 넣고 여기 설명, 이 제목은 실제 동영상의 제목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밑에 있는 설명 있죠? 설명입니다. 이거 두 개를 잘 쓰셔야 돼요. 두 개를 잘 쓰시고 여기 그 썸네일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 썸네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동용이냐 아니냐 이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 유료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그 선택할 수 있는 태그 여러분들 검색해서 여러분들 노출되는 거죠. 10개 정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맨 처음에 하실 때는요 많이 올리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다음 누르고 하시면은 다음 누르면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또 다음 누르면은 뭐 비공개할 거냐 일부 공개할 거냐 공개할 거냐 그래서 설정하시고 게시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게시가 되는 겁니다.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어서 한 학기 동안 SNS 활용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상은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매스미디어는 매스미디어대로 계속 가겠죠. 하지만 양질의 컨텐츠는 매스미디어가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유통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잘 느끼겠지만은 KBS, MBC, SBS 시청률보다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 이런 사람들의 컨텐츠가 훨씬 더 확산될 것 같고 매스미디어의 양대 산맥 신문이 있죠. 신문은 블로그로 대체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신문 거의 안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 검색을 하면은 신문에서 검색되는 거 별로 없죠. 신문보다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 해소를 시켜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라든가 뭐 하고 하는데 특히 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가 방송을 완전히 압도한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가 중용을 했죠. 기자보다는 오다쿠가 더 대접을 받는 사회. 병원으로 얘기하면 가정의학과보다는 각각 전문의들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자체가 더 양질의 컨텐츠가 되겠고요. 일단 기자라 하면은 사실 말을 잘하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기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사를 취재해서 만들어 보는 것보다 그 분야의 덕후가 만들어서 직접 발표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소셜 미디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방, 참여, 공유를 통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를 상성하고 확장하며 기존 매스미디어의 일대다 형태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다대다의 쌍방향 소통을 한 소셜미디어는 이런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으로 앞으로는 누구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매스미디어는 왕정, 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덕목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색하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식 검색 일반화되어 있죠. 지식 검색보다 더 중요한 게 도구 검색입니다. 도구 검색. 스마트폰 앱을 검색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거에 맞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이 유튜브로 모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더 좋은 솔루션이 나왔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검색하는 걸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오프라인 대학 노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기록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판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카톡 다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블로그만큼 기록하기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꼭 운영하시고 블로그에 기록하시고 하는 걸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에 기록해 두시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은 손오공의 여의봉이지만 유튜브는 손오공의 변신술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24시간 아니라 1년 365, 24시간 전혀 쉬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복제해서, 더 좋은 거는 SNS를 통해서 이게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 되는 그런 엄청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시면은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공유하라. 과거의 석학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책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책으로 나올 만한 시간이면은 그 짧은 시간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SNS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미래 사회에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석학입니다. SNS를 한다는 것은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아무 쓸모 없지만 그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면 집단 지성이 되고 그게 가치 사슬로 바뀌어서 그게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제발 대학 노트에 작성해서 여러분의 책가방 깊숙이 넣어두지 마십시오. 꺼내서 공유하십시오. 네 번째, 직접 하십시오. 직접.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의사나 회사의 전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직도 SNS를 대리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회의원에 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미국의 트럼프, 아마 지위로 오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미국의 트럼프도 직접 SNS를 합니다. 직접 하십시오. 남한테 시키면은 그건 SNS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SNS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십시오. SNS는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닉네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직접 알리시고 여러분의 사진, 여러분의 얼굴을 알리고 홍보하십시오.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가면을 쓰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본인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유튜브를 마음먹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름을 노출시키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창조력이 21세기의 가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생각 가지고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완전히 다 뒤집으십시오. 자동차는 굴러가는 도구였지만 지금은 굴러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스마트폰입니다.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자동차를 자동차로 보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고, 자동차는 이동하는 병원이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아시죠? 비트코인. 모든 사람들이 은행의 장부는 꼭꼭 숨겼습니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왜 장부를 꼭 숨기느냐, 오픈하자, 그 대신 암호화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암호화폐는 기존에 있는 법정화폐를 반드시 앞서서 진정한 화폐로서 등극할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역발상이 없었더라면 암호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고, 암호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4차 산업혁명은 반쪽짜리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 광고 문구가, 카피 문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SNS 활용 한 학기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10시 10분에서 30분까지는 기말고사 안내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합니다. 줌 아니면 구글 밋 등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냥 문자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시험 문제 오픈해서 기말고사를 진행합니다. 기말고사는 100% 실습입니다. 시험 문제는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시험 장소는 인터넷하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메일 계정이 없으시면 안됩니다. 메일 계정을 통해 가지고 시험지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장소에는 반드시 파워포인트 2016 그리고 포토스케이프를 사진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본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하나 그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은 URL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작성을 해서
빨리 완료하신 분들은 바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은 일찍 제출한 사람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10점을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5점을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늦게 내신 분은 그냥 있는 점수로 0점을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신 분이 10점이 플러스 되면 110점이 됩니다. 이번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메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가점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빨리 해서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당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소통을 위해서 밴드 앱을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다면 바로 임시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말고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저에게 문자나 카톡 주시면은 시험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한폐렴이라는 악조건하에서도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SNS 활용 능력을 기르면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